얘는 시험에 한 번 딱 내서 한 번. 그래서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공통사용 아까 했던 그 납부환급색 재계산을 하려면 얘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자 보시죠. 자 갑자기 공통사용제를 또 하냐라고 하면 아까는 내가 종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종이를 산 거고요. 알죠? 여기는 뭐냐면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던 걸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한 재화를 판 겁니다. 알죠? 그게 뭐 소모품이라고 해서 소모품 뭐가 있지? 뭐가 있으려나? 우리 회사가, 프린터를 그냥 소모품 처리하고 있대요, 그냥. 그게 가죠. 그냥 감가상각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회사가 그냥 프린터를 소모품 잡는데 그냥. 알죠? 우리 회사는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알죠? 그래서 이번에 신문하고 광고에, 나는 신문하고 광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알죠? 근데 내가 신문에 40% 쓰고, 광고에 60%쓴 프린터, 소모품을요. 비품에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2,000원에 판 거야, 2,000원. 됐죠? 근데 여기는 처분이잖아요, 처분. 처분이니까 여기는 면세 구하면 안 됩니다. 됐죠? 아까는 매입 쪽은 불공을 구하는 거니까 면세를 곱했지만, 여기는 매출을 과세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걸 매출 쪽은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비율만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00원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그럼 안 되겠죠. 2,000원에 과세 사업에 쓰던 60%만큼만 우리 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은 2,000원에 했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2,000원에 60% 우리가 과세 사업에 쓰던 60%만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에 신고해야죠. 면세는 우리 신고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해석하면 200만 원은 처분가액이고요. 처분가액이고 요 60%는 과세 사업에 사용한 비율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세에 사용하는 비율이든 과세에 사용하는 비율이든 현실적으로 아는 건 불가능해요. 세무서가 아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를 대신할 걸 똑같이 매출액 쓴다라는 과세 매출액. 자, 이번에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거. 자, 요걸 쓰는 건데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자세한 설명 생략.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전기 걸 써요. 전기 거. 갑자기 뜬금없이. 아까 우리 공통사용재와의 매입은 단기 거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뜬금없이 전기 걸 써요. 짜증나지. 막 승진을 또 패고 싶지 그냥. 그렇죠? 이유가 있긴 있어요.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보실게요. 자, 이번에 갑이요. 과세사업자인 을한테 방금 우리가 신문하고 광고에 같이 쓰던 프린터 소모품을요. 2,000원에 판 거예요. 그렇죠? 팔았어. 자, 팔았는데 나는 60%만큼 과세사를 쓰던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지만 요 40%만큼은 계산서 발급해야 되거든요. 면세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7월 25일 날 내야 될 매출세액은 과세사업 매출액 1,200원에 10% 곱한 120원이 매출세액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1,200원, 요게 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고요. 그리고 120원 요게 매출세액이잖아요. 맞죠? 요거는 우리가 5월 7일 날 발급해 줘야 돼. 파는 날 발급해 주는 거지 신고할 때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1,200원 말고 800원 있죠. 800원은 처분가액의 40% 곱하면 이게 면세 매출액이거든요. 면세 매출액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없잖아요. 800원은 계산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럼 질문. 그럼 내가 이 2,000원에 프린터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은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얼마만큼은 계산서 끊어줄지는 신고할 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분할 때 계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할 때 바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분할 때 세금 계산서 매출액, 계산서 매출액을 나눠줘야죠. 그러면 이때는 단기 6개월치 비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5월 7일 날 계산해야 되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우리가 안분을 언제 하냐면 신고할 때 안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처분할 때 안분을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납부는 7월 25일 하는 거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면 단기 과세기간 비율이 안 나오죠. 공통사용재와의 매입 말고 처분. 했죠? 그럼 처분은 단기 과세기간이 안 나오니까 단기 과세기간과 비슷하면서 가장 가까운 건 전기 과세기간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일단 여기 요거는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안 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되는 걸로 한다라는 거 있었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얘도 안분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안분 계산을 배제하고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전액 때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알죠? 전액 때려버리겠다. 때려버리겠다인데 근데 보시면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우리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생략하고 전액 매입세 공제되는 그 사유였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얼마 이상이면 한다라고 했어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아까는 공통매입세가 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걸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액이니까 10% 곱한 거고 여기는 공급 가액 금액 자체니까 10%를 아직 안 곱한 숫자예요. 그래서 거긴 500이 10% 곱한 세액이잖아요. 여긴 금액이지.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까 간주 공급에서 느끼셨겠지만 항상 매출 세액이 과세가 되니까 그것만큼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예요. 알죠? 매출 세액을 80% 낸다? 그럼 매입세 공제 80% 돼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가 세금의 손실을 보면 안 되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전액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전액 과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했던 금액 요건은 뭐가 있었냐면 공통 매입세 5만 원 미만이었죠. 2번. 그럼 여기는 10배 곱한 50만 원 미만이어야지.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이다라는 거 여기는요. 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뭐냐면 신규로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공통사용재와의 처분은 전기과세기간 쓴다라고 했죠. 신규 사업자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냥 네가 신규로 사업하는 날에 공통사용재와 처분했으면 직전과세기는 없지. 그냥 과세하기 귀찮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3번 못한 거 있잖아요, 얘요. 뭐 이건 의미 없어요. 말 문제만 기억하시고. 아까 못했던 게 뭐냐면 얘였어요. 참 못했던 게. 요거 아까.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뭐냐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요.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면 전액 과세한다라고 했죠. 방금. 그럼 전액 과세하니까 내가 공통 사용재화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매입했으면 전액 공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매출에 과세되는 것과 매입세 공제되는 건 비율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직전 과세가 들먹이잖아. 이게 뭐냐면 네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공통 사용재와 처분하면 그때 전액 과세니까. 만약에 네가 신규로 사업 시작할 때 공통 사용재와를 아까 종이를 샀으면 전액 공제 줄게. 전액 과세가 되니까 전액 공제 줄게. 이거예요. 논리가. 맞죠? 이거 말문제. 맞죠? 말문제지 실기용은 아닙니다요. 맞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비율과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는 비율을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요게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에서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왜 여긴 단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단기죠, 단기. 여긴 단기잖아,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 40원은 불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60원만큼 여기서 생략돼 있죠. 60원만큼 매입세 공제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매입세 공제를 얼마 받을지, 매입세 불공제를 얼마 받을지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계산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고 신고할 때 그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자는 처분할 때 바로 발급을 해줘야 돼. 근데 매입자는 매입할 때 불공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받아. 받고 그냥 신고할 때 그때 네, 불공제 얼마입니다. 공제 얼마입니다. 하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할 때는 6개월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신고할 때는. 아까 처분할 때는 그날 바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공통사용제와의 매입은 어차피 신고할 때 하는 거니까 6개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께 나와. 그래서 단기 비율 쓰는 단기 비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이 납부환급세액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여기 회차가 좀 많았었잖아요. 자, 보실게요. 자, 화면. 여기다가 좀 기 좀 적어볼게요. 2022년 1기, 2022년 2기, 2023년 1기, 2024년 2기. 무서워. 2기, 2024년 1기. 보세요. 뭐냐면 내가 2022년 1기 때 공통 사용재화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안분과 정산은 해당 날짜, 해당 예정신고 기간 중에 공통매입 쪽 하면 우리가 안분 쪽인 거고,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 뭔가 하면 그때는 정산인 거예요. 얘는 공통매입을 과거예요, 과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 환급세 재계산 쪽은 우리가 공통 사용재와의 매입을 옛날에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과세기간이 아니라. 알죠? 네, 보세요. 처음에는 50%만큼 과세 사업에 쓰고 있었어요. 알죠? 쓰고 있었다가 2022년 이기 때 과세 사업에 쓰는 게 10%만큼 준 거예요. 알죠? 줄었고, 다시 3%만큼 늘었고, 다시 60%만큼 늘었어요. 되세요? 그랬다가 이제 2024년 1기 때 우리가 어떤 거 할까? 아까 했던 우리가 전세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하고 있던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을 2024년 1기 때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가 공통사용제와 처분인 거죠. 이때가, 아이고, 여기다 쓸게요. 요 24년 1기가 공통사용제와 처분하는 거잖아요. 과세와 면세 같이 쓰던 거 이때 처분했단 말이에요. 매입은 1기 때 하고 2022년 1기 때 전세버스와 시내버스에 같이 사용할 건물을 매입을 하고요. 쭉 쓰다가 공통으로 쓰다가 24년 1기 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공통사용제와 처분할 때는 몇 프로 곱할까요? 과세할 금액 구할 때. 공통사용제와 지금 2024년 1기 때 팔았으니까 요 20%라는 거예요? 아니, 60% 하는 거예요. 방금 공통사용제와 처분은 전기비를 쓴다면 전기. 직전,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50원에 60%만큼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공통사용제와 처분할 때요.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사용제와의 처분은 전기 비율 쓰니까 처분할 때 요때 우리가 과세 할 금액은 얼마냐면 850원에 직전 과세기에는 60%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당연히 과세가 60% 되면 매입세 공제도 60%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도
매입세 공제. 공제도 당연히 일단 60%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50% 공제됐을 거 아니에요. 과세 비율이 50%였다. 50%였으니까. 그랬다 이때 40%, 이때 43%니까 60%딱 공제 받아야 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사용재화를 매입을 하다가 쭉 사용 비율이 계속 변하면 다시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냐면 나중에 공통사용재화를 처분을 할 때 직전과세기간 비율 쓰는 거니까 직전과세기간까지 60%로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요 작업을 하는 게 납부 환급세 재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목적상 일단 이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 비율을 맞춰주는 작업하는 거다 그냥. 맞죠? 나중에 공통사용재와 처분할 때는 직전과세기간 비율로 과세할 거니까 매입세 공제도 직전과세기간. 맞죠? 공통사용재와 처분하는 직전과세기간에 매입세 공제 60% 해주기 위한 비율을 맞춰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과거에 공통사용재와 매입했을 때는 이 비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같은 게 어딨어. 맞죠? 그걸 맞춰주는 작업이에요. 알겠죠? 일단.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아마 있을 것 좀 이따 띄울 거예요. 이렇게 사용 비율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럼 사용 비율이 변하고 얘는 오랜 기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사용재와 프린터를 매입했다가 처분하는 건 좀 오랜 기간이죠. 그렇죠? 이게 건물이니까 더 오랜 기간일 거예요. 건물을 매입해서 바로 처분해? 돈 많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오랜 기간 사용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사용하는데 오랜 기간. 감가상,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납부환급세 재계산은 좀 이따 띄우겠지만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감가, 상각, 자산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납부환급세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만 해요.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과세 비율과 면세 사업이 공통으로 쓰는 비율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만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재고 자산은 사용 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같이 쓰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재고산 나오면 납부환급세 재계산 낚시입니다. 낚시. 조심. 아셨죠? 딱.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건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까 우리 간조 공급할 때도 짜증났었잖아요. 감가상각자산. 여기는 또 겸용사업자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해볼게요. 아까 그랬죠? 미리 매입세 공제해준다고. 기억나시죠? 근데 아까는 전액 과세 사업에 썼으니까 전액 공제가 됐지만 이때는 50%만 공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입 쪽은. 맞죠? 안 되면 뭐 암기하면 되죠. 여기 할 때마다 표정이 안 좋거든. 진짜 항상. 자, 보시죠. 자, 그럼 일단 요때는 100원에 50%인 50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 공통매입세 100원 부담했을 때는 과세에서 50%만큼 썼으니까 50%인 50원 공제 맞겠지. 맞죠? 그리고 나중에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마 60%라고 잘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통사용재화를 한참 뒤에 처분하면 얘는 직전과세 기간인 60%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공통사용재화에 안분할 때는 50% 했잖아요. 50% 공제만 받으면 안 돼요. 60% 공제까지 맞춰줘야 돼. 알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이 100원이었죠? 그럼 100원이면 이때는 과세 사업의 10%만큼 더 쓰는 거예요? 덜 쓰는 거예요? 덜 쓰고 있죠. 2022년 1기 때는 과세 사업 50% 쓰다가 2022년 2기가 되면 과세 사업의 40%만 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면세 사업에 10%더 쓴다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에는 10%더 써. 과세 사업에 10%덜 쓴다라는 건 면세 사업엔 더 쓴다라는 뜻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100원의 10%만큼은 면세 사업에 더 쓰는 거니까 불공제를 더 받아야지. 그럼 불공제를 받는 건 납부하는 효과다라고 해서 납부색 재계산이라고 해요. 요건 납부색 재계산이야. 매입색 불공제가 되는 건 납부하는 효과잖아, 여러분들. 아닌가?
아니, 당초에 50% 공제 받았다가 40%만 공제 받으면 납부하는 효과 아니에요? 그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니, 50원 공제 받다가 40원만 공제 받았잖아요. 이것만 빼면. 요거 50% 무시하고 50%, 40%만 보면 이때는 50원 공제, 요때는 40원 공제니까 공제를 덜 받는다라고 납부하는 효과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그건 아직 아니에요.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알겠죠? 뭔가 좀 달라.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요때는 다시 2022년 2기 때는 40%였는데 2023년 1기 때는 과세 3%더 쓰고 있잖아요. 과세 더 쓰고 있으면 매입세 3%만큼 공제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건 환급받는 효과다. 그래서 환급세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율이 과세 비율이 낮아지면 매입세 불공제가 더 되는 거니까 납부세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를 과세 사업에 쓰는 비율이 올라가면 매입세 공제를 더 받는 건 환급받는 효과다. 그래서 환급세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자, 그리고 암기. 뭐 암기냐면, 그럼 제가 방금은 3%였어요. 3%. 맞죠? 근데 우리 뭐라고 돼 있냐? 똑같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요하다. 뭐냐면, 우리가 재계산은요, 재계산은 비율이, 바뀐 비율 있죠? 바뀐 비율이 5% 이상 바뀌어야 돼요. 이건 남깁니다. 지금은 바뀐 비율이 3%밖에 안 되잖아요. 5% 안 되지. 그게 5%가 증가하든 5%가 감소하든 상관없어요. 알죠? 그냥 비율이 5% 미만 바뀌면 재계산 안 하겠다라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납부 환급세 재계산은 여러분들이 요거 5% 미만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꼭 공급가액 자료 주면 비율 계산하고 계셔야 돼요. 좀 이따 저랑 같이 할 거고. 생략. 그럼 요때 생략했으니까 이제 2023년 2기 때 60%만큼 이제 과세 사업에 쓰는 게 늘었죠. 몇 프로 는 거예요? 아니에요. 20% 는 거야. 이때 생략했거든. 생략했으니까 나중에 입력할 때 중요해요. 40%랑 60%. 요 두 개를 넣는 거지 43%랑 60% 요 넣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알죠?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는 공통 매입세 100원에 이때 생략했으니까 40%하고 60%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입력하실 때는 2023년 2기와 비교해야 돼. 예,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건 2023년 1기가 아니라 2022년 2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재계산하는 이거죠.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에 직직 전전기 과세기간과 전기 과세기간 꼭 비율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전전기와 전기요. 왜냐하면 전전기하고 전기를 비교해봤더니 5%가 안 돼요. 그러면 전기 안 했을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나중에 전전기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꼭 전전기하고 전기를 비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장난 좀 쳤어요. 아까 제가 3개 알려드렸던 거에 2개를 2번 쳤어요. 2번. 자, 그래서 요거예요. 뭐냐면, 이때가 공통 매입세액 안분하고 정산하는 거예요. 이때. 항상 우리가 공통 사용제와 매입하는 시점에는 예정신고 때는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 재계산하는 거예요. 했다가 재계산은 언제까지 하냐면 공통 사용 재화를 처분하기 전까지만.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목적은 그냥 공통 매입세액이 옛날 자료를 던져주면 재계산이에요. 그냥. 우리 시험 목적상은요. 아까 안분하고 정산은 우리 2023년 2기라고 하면 2기 때 매입하잖아요. 지금 2022년 1기 때 매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2023년도 물어보지. 2기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과거의 공통사용제와 매입이면 그냥 우리 시험 목적상은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짜증나죠?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했지만 건물은 1과세 기간에 원래는 5%씩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도 실제로 우리가 과세 사업에는 50%만 썼으니까 50%만 공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죠? 50%를 공제해주고 원래 5%만 해줘야 돼. 짜증나는 게 섞이는 거야. 과세율도 고려해야 되고 상각률도 고려해야 되고 짜증나 막 이게. 그죠? 그래서 그냥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암기. 이해 안 되시면 왜냐하면 건물은 1과세기에는 5% 상각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죄송해요. 자, 그냥 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요 50원 공제해 준 거 있죠? 이 50원 공제는 실제로 사용한 5%도 50%만큼 매입세 공제해 준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95%도 과세 사업의 50%만큼 쓰겠지라고 해서 미리 공제해 준 거예요. 오케이? 됐죠? 위에는 실제로 과세 사업의 50% 썼잖아. 5%만큼은. 괜찮아요? 나중에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재생 시간 조절하세요. 됐죠?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건물은 1과세기간 5%씩 상각이 돼요. 그럼 5%만큼은 과세 사업의 50%만큼 쓴 거잖아요. 얘는 5%만큼은 50% 하는 게 맞아. 근데 남아있는 95% 있죠. 건물 남아있는 95%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미리 공제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남아있는 95%도 과세 사업의 50%만큼 미래 쓰겠지? 라고 해서 일단 매입세 공제를 해준 거예요. 50%만큼. 되세요? 요거 계산하면 아마 얘가 2.5원일 거고요. 얘가 47.5원 나와요. 이렇게 해서 50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과세 사업에 쓰는 2.5든 미래에 사용할 47.5든 미리 공제해줘 버린 거예요. 50%만큼. 아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2022년 2기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40%밖에 사용을 과세 사업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야,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게 10% 줄었잖아. 나쁜 놈의 새끼. 10%만큼 토해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토해낼 때 그럼 100%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실제 5%는 50%만큼 쓰고 있었어. 얘는 문제가 없는, 얘는 문제 없어요. 과세 사업에 실제로 50%만큼 썼거든. 사용한 건 문제 없음. 맞죠? 문제 없잖아요. 근데 미래에 이 사용할래도 그래 미래에 과세 사업에 50%만큼 쓰겠지? 95%도 했는데 40%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10%만큼 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95%만 요 10% 조정해야지. 아이 오케이? 한번 잘 해봐요. 어려워, 원래 어려워요. 여기에 95%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95%만 과세 사업에 10% 덜 쓰네? 요것만 토해내. 경과기간은 똑같이 봐. 그것도 경과기간 똑같이 구해요. 되세요?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시나? 자, 그러면 이때 5%만큼은 썼고요. 50%만큼. 그 다음에 이때도 또 5%는 또 40%만큼 썼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90%잖아요. 90%. 남아있는 90%에 대해서 3%만큼 과세사업을 더 쓰고 있죠. 원래 요때 FN대로 따지면 100원에 남아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얘부터 좀 통일할게요. 원래 요때 100원에, 우리 공통매입세액이 100원이잖아요. 100원에 3%만큼은 매입세 공제 더 받아야죠. 원래 3%만큼 올라갔으니까, 과세사업에 쓰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1과세기간에 5% 썼고, 2과세기에 5% 썼잖아요. 그럼 90%, 우리가 10%만큼은 일단 끝난 거예요. 사용 다 한 거야. 그럼 남아있는 90%에 대해서만 우리가 3%만큼 과세사업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때 원래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더 돼야 돼. 근데 야, 5%도 안 되냐? 재계산 하지 마. 닥쳐.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밖에 안 되냐? 에이, 하지 마. 알죠? 그러면 이제 과세 사업에 쓰던 게 20%만큼 더 증가했죠. 증가했으면 보세요. 요때 5%만큼 사용한이죠. 요때도 사용했지. 또 요때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3과세 기간은 5%씩 3과세 기간은 실제로 50%만큼 썼고 40%만큼 썼고 43%만큼 썼잖아요. 맞죠? 그러면 남아있는 85%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계산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85%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쪽은 사용하고 있는 거든, 사용할 거든 미리 공제해 주는 거예요. 공제해 주는데 사용한 건 문제 없어요. 맞죠? 근데 미래에 사용할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사용할 것만, 즉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만 비율을 바뀌는 걸 재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 안 되시면 외우시기 권장. 좀 어려워요. 처음 하실 때는 이게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죠. 우리가 5%씩 3과세기간 썼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그 경과된 과세기간수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 요때잖아. 취득은 언제냐? 요때 했잖아. 요때. 취득은 언제냐? 요때 했어. 매입. 요때 포함.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 아까는 간주 공급할 때는 간주 공급 사건이 발생한다는 불포함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름이 재계산이잖아. 재계산이니까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은 불포함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교재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해당 과세기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아까는 간주 공급이니까 간주 공급 사건이 발생한 과세기간 안 넣어. 여기는 재계산이니까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을 불포함하는 거예요. 요걸 빼. 됐죠? 그럼 경과된 과세기간 어떻게 나와요? 3. 이걸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 안 해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왜 해요? 라고 하면, 보세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때 재계산, 요때 재계산, 요때 재계산. 요때 처분 안 했대, 여러분들? 요때 처분 안 하고, 요때 20%인데, 내가 요때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라 기계. 맞죠? 기계를 매입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2022년 1기죠. 얘가 2022년 2기고. 아, 이거 왜 주었냐. 2023년 1기고. 2023년 2기고. 얘가 2024년 1기잖아요. 요때 만약에 재계산하는 거예요, 재계산. 그럼 이때 재계산 가능해요? 안 될걸요? 왜? 보세요, 여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기계잖아요. 그럼 기계는 취득한 과세기간 포함, 경과된 거에. 그럼 재계산하는 과세기간 불포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과세기간 지난 거예요? 4과세기간. 그럼 기계는 1과세기간에 25% 상각돼요? 근데 지금 4과세기간 지났죠? 그럼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재계산 남아있는 게 없으면 재계산을 못해요. 그걸 시험에 출제한다니까요? 그건 입력하면 지을 때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괜찮아. 건물은 1과세기간에 5%씩 상각이니까 남아있는 게 무조건 있어요. 우리 시험에 10년을 내진 않거든. 하지만 건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간이 4과세기간 이상이면 재계산 안 해요. 남아있는 게 없으면 재계산 어떻게 합니까? 아셨죠? 그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서 그래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과세기간수 계산 다 해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4과세기간 지났는지를 꼭 건물 아닌 것들은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입력하면 아예 그냥 틀린 걸로 해버린다니까요. 답안도 그렇고.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일단 입력했는데 뭔가 이상해. 라고 하면 그냥 지우셔도 되는 거고. 알죠?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 이거 중요. 됐죠? 그 다음에 뭐는 안 하냐면 우리가 비율이 5% 미만으로 바뀌면 안 해요. 그게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어. 바뀌면. 됐죠? 자, 그럼 보시죠. 여기 화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건물, 구축물, 기타 자산이 조심해야 돼요. 기타 자산이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맞죠? 왜냐면 건물은 눈에 보이는데 여기는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긴 조심해야 돼. 건물 이외의 감가상각 자산이 기타 자산이란 아셨죠?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죠. 과거에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까까지 100원 입력하는 거예요. 계속 비율 바뀌는 거.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입력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자산. 자, 그리고 여기는 취득연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그냥 취득연월 입력하면 알아서 경과된 과세 그냥 지가 알아서 구합니다. 됐죠? 여기 체감률은 상각률입니다. 그래서 5%, 왜 안 나와 있지? 요거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모르고 못 띄웠네. 여기 체감률로 가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컴퓨터 걸어줍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건물하고 기타 거니까. 걸면 컴퓨터 건물은 5%, 기타 자산이 25%가 겁니다. 쏘리. 여기 있는 경감률은 남아있는 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감률이 있죠. 조심하실 게, 여기 경감률 있죠. 이거 조심. 아까 그랬죠. 남아있는 것만 재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감률이 비어있으면 이거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경감률이 비어있으면 삭제입니다. 경감률이 뭐라고 했냐 제가 남아있는 거라고 했죠. 남아있는 거. 아니 삭제하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컴퓨터 안 걸어주면. 네, 그렇죠. 경감률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아니, 입력할 때 비었는 게, 입력을 했는데, 아까로 따지면,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기계 있잖아요, 기계. 요게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2024년이야. 얘가 아까 따지면 2024년이에요. 아까 따지면. 내가 아까 언제냐. 이거 취득년을, 예를 들어서 2022년 04월에 취득했대.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25%하고 경과된 과세가 4해요.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없는데 컴퓨터 어떻게 겁니까? 네, 그렇죠. 그건 뭐 컴퓨터가 계속 경감률이 남아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체감률이 상각률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으면 이거 남아있는 게 없구나 하고 삭제하셔야 돼. 맞죠?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입력한 걸로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조심. 최근에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당기는 말 그대로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여기는 비율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목이 이름이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니까 우리 항상 겸용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쪽은 다 비율이 매출에 넣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로 따지면 2023년 2기 때의 전체 매출액. 했죠? 그래서 여기가 2023년도 2기 면세 매출액.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조심하세요. 직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뜻이 아니라 당기에 재계산하는 과세기간과 비교되는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여기가 아까로 따지면 2023년 얘가 2기였잖아요. 2023년 2기 재계산하고 비교하는 건 1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이때 아까 2022년 2기하고 2023년 2기를 비교, 2022년 2기하고 2023년 2기 비교했잖아요. 여기. 얘랑 얘가 단기죠? 얘가 단기, 지금 재계산 단기, 얘랑 비교할 게 생략이었으니까 요게 직전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계산 나오면 숫자가 정말 뭔가 이상한 5% 장난친 거예요, 그거.
차이 나게 주면 누가 봐도 5% 넘는 거 딱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맞죠? 근데 숫자가 비슷해. 보면은, 그럼 이거 5%까지 장난친 거예요. 맞죠? 그럼 그럴 땐 여러분들이 아까 했지만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좀 제가 한국말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재계산하는 과세기간과 비교되는 재계산한 직전과세기간. 조선말 이해되세요? 재계산하는 과세기간과 비교되는 최근의 재계산한 직전과세기간. 알죠?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끝.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혹시 이해되셨다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우리, 어디냐, 잠깐만요. 기출문제가 95예요,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 어디냐면, 399페이지. 399.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 399. 자, 399페이지에 맨 위에 2번입니다. 2번. 399페이지 맨 위에 2번입니다. 맨 위에 2번. 회사는 950번. 항공물산으로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못하신 분들은 이거 띄울게요. 이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띄울 걸 그랬나? 자, 여러분 화면 보실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뜬금없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줬어요. 네, 보시면 과세, 면세, 공통 매입이 과거에 있죠. 작년도죠, 작년도. 맞죠? 근데 올해는 지금 올해 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공통 매입세 공제 받았고,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올해를 내는 거면 이건 안분하고 정산이 아닌 거예요. 안분하고 정산이 이게 언제냐면 2000X1년이야 돼. 2000X1년이면 요때는 정산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정산. 그렇죠? 근데 지금 정산 아니잖아요. 왜냐면 과거에 매입했는데 공통 매입이. 맞죠? 계속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요때는 20%였다가 요때는 24%였다가 요때 30%란 말이에요. 면세 비율.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응, 나올 거예요. 요게 총 매출이잖아요, 여기. 요 두 개 더한 게 얘잖아요, 여러분들. 계산하면 아마 2000X 0년 1기 때는 면세비율 20% 5억분의 1억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년도 2기는 4, 5천분의 7,200만 원이니까. 아, 16%예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냥 암산했어. 16%예요, 16%? 아니, 두 번째. 16%예요? 미안요. 그래서 그랬구나. 썰이요. 어, 네. 자, 일단, 어찌됐든, 여기 면세 비율의 변화가 5% 미만이죠. 맞죠? 5% 미만이니까, 요때 재계산 안 했어요. 맞죠? 재계산, 이게 핵심이에요. 비슷하게 주면 5%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예요. 맞죠? 그러면 올해 재계산하는 거 1기죠. 그러면 2000X 1년도하고 비교해야 되는 직전과세 기간은 X0년 1기지 X0년 2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재계산 안 했으니까. 맞죠? 우리 항상 직전이라는 곳에는 네, 지금 재계산하는 과세 기간과 비교되는 최근에 재계산한 직전 과세 기간이에요. 뭐 전년도는 안 전년도 이기 때는 안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꼭 계산하셔야 돼. 네. 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입력하냐? 라고 하면, 자, 일단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고,
확정 신고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이잖아요. 근데 공통 매입은 지금 요 날 안 했잖아요. 1기 때 안 했으면 요거는 정산하고 안분족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매입했죠. 공통 매입. 맞죠? 그래서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분하고 정산은 물어보는 그 날짜에 매입했을걸요. 공통사용재화를. 맞죠? 그래서 환급세 재계산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문제에서 출제가 된 게 건물이죠. 건물이니까 1번. 아니요.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과거에 2천만 원 매입했죠. 매입세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2천만 원. 자, 그리고 취득 연월은 문제에서 20X 0년 1월 1일이니까 취득 연월이면 그냥 2022년 01월 잡으시면 되겠죠? 2022년 01월 잡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5% 건물이니까 걸어주고요. 미리.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이 이과세기간일 거예요. 맞죠? 2023년도 올해는 제외니까. 맞죠? 그럼 취득한 과세기간 1기. 그 다음에 2022년 2기. 맞죠? 이렇게 두 과세기만 지나겠지. 그죠? 이때는 1기고. 그죠? 그럼 남아있는 90%만 우리가 재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의 총공급가액은 얘죠. 단기니까 재계산하는 단기는 요 날이에요. 1월부터 6월. 그죠? 그럼 요때 총공급가액은 6억이죠. 6억.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6억. 그 다음에 면세 재계산하는 단기의 면세 공급가액은 1억 8천. 오케이?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전 과세기간은 재계산하는 과세기간과 비교해야 되는 직전에 재계산한 과세기간은 얘죠. 얘가 아니라 이제 재계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 5억 집어넣으시는 거지 4억 5천이 아니에요. 되셔요? 5억. 면세 공급가액 1억이죠, 여러분들? 1억. 그럼 우리가 면세 비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하고 비교 30%하고 얘잖아요. 면세 비율이 그럼 10%만큼 증가했죠. 맞죠? 여기는 불공이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컴퓨터가 증가율을 플러스로 걸고요.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마이너스로 걸어요. 불공제니까 면세 비율이 낮으면 줄어야지 불공제가. 알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불공제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멘탈이 같이 나가요, 이거.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 납부환급세 재계산을 불공으로 설명드리면 멘탈이 같이 나가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불공제로 해봐. 사람 죽어요. 그래서 공제로 설명드린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면세 비율이 10%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내가 2천만 원의 매입세액을 부담했고, 그 다음에 90% 남아있어. 그렇죠? 여기에 면세 비율이 10%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180만 원만큼 추가로 불공제 받으면 더 되겠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2천만 원에 남아있는 90%에 대해서 우리가 10%만큼 면세 비율 증가한 거 추가적으로 더 과세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납부세 재계산. 이해되세요? 요거. 나머지 두 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까 그 기출문제 두 개 더 있죠? 납부환급세 재계산이 94회하고 105회. 아마 94회는 기출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 교재 기출문제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105회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